지난 1, 2, 3부 영상에서는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질학적 증거들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 천천히 동일한 과정에 의해 생겨났다는 동일 과정설보다는 전 지구를 덮은 대홍수와 같은 거대하고도 격변적인 사건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라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 지구적 대홍수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여겨지는 거대한 물빠짐 침식의 증거, 곧 워터갭의 현장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워터갭은 수극이라고 하는데요. 워터갭, 수극이란 강물이 산맥, 등선 또는 고원들의 좁은 틈 사이를 가로질러 흐르는 좁은 협곡을 말합니다. 마치 강력한 물의 힘이 칼날과 같이 산허리를 잘라낸 것처럼 산과 산맥과 언덕을 곡선으로 뚫어 관통하여 흐르는 물의 틈새가 워터갭, 수극입니다. 만일 진화론적 세속과학의 주장대로 강물이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이런 지형을 깎아낸 것이라면 강물은 험준한 산을 직선으로 뚫으며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산 전체를 휘감으며 삥 돌아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협곡들은 마치 산허리를 칼날로 싹둑 잘라낸 것처럼 좁은 틈을 만들어 그 사이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워터갭, 수극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가 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에도 워터갭은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남미, 호주, 아프리카, 뉴질랜드, 중국, 기타 여러 지역에서도 워터갭, 수극은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극은 모든 대륙의 대부분의 산악지역, 특히 산맥을 이루고 있는 지형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세계의 주요 산악벨트 지역에서는 빠짐없이 횡단 배수 현상, 즉 수극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물의 틈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습니다. 11개의 주요 강이 티베트 고원 남부에서 시작하여 매우 깊은 협곡을 지나 산을 통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룬강은 6km 이상의 물길을 따라 에베레스트 산을 지나 남쪽으로 흐릅니다. 또한 자그로스 산맥은 이란 서부의 해발 3350m에서 4575m까지 높이 솟아 있는데 300개 이상의 물길이 이 산을 최대 2440m 깊이의 협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그로스 배수구라고 부르는 이 수극 지형의 가장 인상적인 측면은 개울과 강들이 산을 휘돌아 감으며 빙 둘러가는 게 아니라 산을 똑바로 뚫으며 그것도 여러 번 횡단하며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미국 서부에는 크고 작은 수극 물길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로키 산맥 안의 수많은 산악 지형들에서 강물들은 단단한 암석으로 둘러싸인 산들을 곧장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쇼쇼네 강은 옐로스톤 공원에서 시작하여 레틀스네이크 산맥을 지나 동쪽 산을 직선으로 뚫으며 흐릅니다. 또 헬스 캐년은 오리건 북동부의 월로와 산맥과 아이다호의 세븐 데블스 산맥을 가로지르며 흐릅니다. 헬스 캐년의 물길은 북미 대륙에서 가장 깊은 수심을 보유하고 있는 협곡입니다. 아이다호 쪽에서 측정한 이 협곡의 한 구간은 그 깊이가 무려 2440m에 달합니다. 에팔라치아 산맥에서도 역시 무수히 많은 수극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협곡 수극 중 하나는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 북쪽에 침식된 에팔레치아 산맥을 가로지르는 서스퀘헤나 강입니다. 호주 대륙에도 수많은 워터갭, 수극이 있습니다. 호주 중부에서 핑크강은 적어도 3개의 산맥을 가로질러 흐르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호주 대륙의 한가운데에 있는 글렌 헬렌 협곡입니다. 호주 대륙의 정중앙에 있는 앨리스 스프링스 근처를 흐르는 핑크강은 글렌 헬렌 협곡을 만들며 협곡 주위의 산등성이를 똑바로 관통하여 나 있습니다. 호주는 대륙입니다. 그린란드를 기준으로 하여 크기가 그린란드보다 작으면 섬이라 하고 그린란드보다 큰 땅덩어리인 호주는 대륙으로 구분됩니다. 호주 대륙에는 급격한 홍수의 물빠짐 흔적인 수극이 다수 존재합니다. 대부분 이런 수극들은 협곡으로 불리며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주 대륙에서 발견되고 있는 워터갭 협곡들 중 유명한 몇 군데를 우선 소개해드립니다. 방금 보신 호주의 여러 협곡 가운데에서도 가장 그 유역의 넓이와 규모가 큰 곳은 퀸즐랜드주에 있는 카나본 협곡입니다. 브리즈번에서 북서쪽으로 600km 떨어진 퀸즐랜드 중부에 위치한 카나본 협곡은 2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시드니 근교의 블루마운틴의 에코포인트 세자매봉과 아주 흡사한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나본 협곡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카나본 협곡 바닥을 흐르는 지류 위 60m 위로 솟아있는 하얀 사암층 절벽인데, 프레시피스 사암층이라고 불리는 이 퇴적층은 거대한 담요와 같이 호주 동부지역의 대부분을 뒤덮고 있으며 어떤 격변적인 사건, 곧 전지구적 대홍수와 같은 힘에 의해 순간적으로 쌓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카나본 협곡의 거대한 백색사암 퇴적층 절벽의 밑바닥에는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는 카나본 지류에 맑고 반짝이는 물이 둥근 바위들 사이를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세워져 있는 관광 안내판의 문구를 말하기를 이 조그맣고 가느다란 시냇물이 장구한 세월 동안 저 거대한 벽을 파내었다고 동일 과정설적 진화론적 설명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나본 협곡의 저처럼 방대한 넓이를 생각해볼 때 그 밑바닥을 흐르는 시냇물 혹은 개울 하나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크기와 깊이의 협곡을 깎아내었다는 주장은 누구라도 믿지 못할 어리석은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서부 호주의 윈드자나 협곡입니다. 전체 길이가 3.5km에 이르는 이 윈드자나 협곡은 네피어 레인지 지역을 칼로 잘라낸 것처럼 직선으로 뚫으며 흐르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레너드 강이 협곡을 도도히 흐르며 건기에는 곳곳에 물웅덩이만 남겨두는 사막 지형으로 군데군데 민물악어가 서식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호주의 북쪽에 위치한 주 노던 테리토리에 있는 헤비트리 갭이라고 부르는 워터갭 지형입니다. 헤비트리 갭은 맥도날 레인지스라고 부르는 산맥 지역을 가로지르는 수극 협곡입니다. 호주 정중앙에 위치한 도시 앨리스 스프링스에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하고 근처를 흐르는 토드 리버가 시작되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이 협곡이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수국 물길을 통해난 좁은 협곡 틈으로 자동차 도로와 대륙 철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워터갭 수국 혹은 협곡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먼저 현대 세속과학의 동일과정설적인 설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과학이 수국의 생성 원인을 동일과정설적인 입장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애초에 강이 먼저 있었고 협곡은 이런 선행하고 있는 강물에 의한 침식과 산맥의 융기가 우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옴으로써 만들어졌다는 선행적 강 가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야키마 강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 워싱턴의 앨런스버그 남쪽에 있는 야키마 강의 협곡 앞에 세워져 있는 표지판 사진입니다. 이 표지판에서 해설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평탄한 퇴적층 상부를 야키마 강이 먼저 흐르고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강이 흐르고 있는 주위 지형 전체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솟아오르게 되었다는 제2의 가정을 제1의 가정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주위 지형이 솟아오르는 속도와 완벽하고도 절대적으로 꼭 같은 속도로 이 강이 침식작용을 일으켰다는 제3의 가정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즉, 흐르는 강물에 의해 평탄한 지형이 깎여내려가는 침식의 속도와 주위 지형의 융기 속도가 우연히도 완벽하게 같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지형이 생겨났다고 풀이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절묘하게 겹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런 결과론적인 주장은 실험과 관찰, 그리고 재현 가능성이라는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한 추론이 될 수가 없으며 궁극적으로 강 주위의 능선이 서서히 융기하는 동안 강이 계속 흐르면서 같은 위치에서 같은 속도로 우연히 능선을 관통하며
침식시킴으로써 이런 틈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지 과학적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중첩간 가설입니다. 중첩간 가설의 주된 개념은 부드러운 퇴적 지층 아래 감추어진 산맥이 지하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 지표면 위를 흐르게 된 강이 산맥의 정상 부분부터 차례로 깎아내며 흘렀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좁은 틈새를 만들어 끊어져 동강난 것처럼 보이는 물 흐름을 형성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강물이 주위의 퇴적층을 수직으로 깎아내며 계속 아래쪽으로 침식을 일으키고 또 수천만 년 혹은 수억 년 동안이나 그 경로를 변함없이 유지함으로써 오늘날 물길이 마치 산을 뚫고 지나간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주장인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렇게 중첩된 강에 의한 수국의 생성에 대한 개념도입니다. 이 중첩간 가설은 강물에 의한 침식이 수백, 수천만 년에 걸쳐 넓은 면적의 지형에서 수백 미터의 두께로 단단한 암석을 잘라낼 수 있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구한 시간 동안 어떠한 지질학적 사건도 이런 강의 흐름의 방향을 변경시키지 못하므로 오직 한 방향으로 강이 흘렀다는 가정과 전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설명드린 선행적 강 가설이나 중첩강 가설, 이 두 가설은 대다수의 현대 지질학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극 형성 원인에 대해 현대과학이 주장하고 있는 세 번째 가설은 소위 말하는 강포획설인데, 대다수 현대 지질학자들은 이 세 번째 가설인 강포획설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볼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강포획설의 개념에서는 침식은 서로 평행하게 흐르는 두 개의 강으로부터 동시에 시작하고 있으며 중간에 생긴 하나의 능선에 의해 서로 분리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두 강물 중 흐름의 세기가 다른 한 강보다 큰 하나의 강 지류가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의 시간에 걸쳐 그 흐름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산의 능선을 침식하고 또 침식해 들어감으로써 마침내 반대편에 있던 다른 강의 물줄기를 포획, 통합하여 흐르기 시작하며 오늘날의 협곡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 강포획설입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현대과학의 동일과정설적인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급 협곡의 생성 원인입니다. 반면에 이런 막무가내식 우연발생설 주장에 비해 과거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에 지구 전체를 덮을 만한 큰 홍수가 있었고, 수극은 이런 대홍수 물의 흐름에 의해 격변적으로 순식간에 생겨났다고 하는 격변설의 입장은 만일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전 지구적 대홍수가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이는 완벽하게 논리적인 추론이 됩니다. 즉,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전 지구적 대홍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수국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때에 어마어마한 홍수물이 지구의 모든 산들을 다 덮어 절정의 높이에 이른 후 곧 온 땅이 물로 뒤덮여진 후에 대양의 바닥이 가라앉으며 산들은 융기하여 솟아올랐다던 그 지형의 해발고도 차이에 의해 필연적으로 물은 낮은 바다 쪽으로 휩쓸려 내려갔을 것이고, 이런 물 흐름이 국지적으로 가속화되면 물의 세찬 흐름은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산들을 가로지르며 직선으로 흘러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 당시 전 지구를 덮었던 홍수물은 약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대륙으로부터 물러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 흐름은 처음에는 지표면을 완만하고 평탄하게 침식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모든 대륙에서 광대한 넓이의 평탄한 고원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로 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고원과 산맥들의 높은 부분은 물 위로 올라왔을 것이고, 그렇게 융기하며 솟아오른 산과 산맥의 지형 사이로 물은 일정한 수로를 형성하며 빠져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국지적으로 솟아오른 지형, 곧 융기 지형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어느 한 곳에 잠시 가두어진 많은 양의 홍수물은 융기된 산맥의 약한 부분, 곧 좁은 퇴적암 장벽을 통과하며 흘러야만 했을 것이며, 이러한 장벽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좁은 틈을 흘러 넘어가던 물은 마침내 엄청난, 오늘날에는 형성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의 침식력을 가지고 능선을 파내었을 것이고, 급기야 워터갭이라고 나중에 일컫게 될 좁은 물길, 수극 내지는 협곡들을 만들면서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따라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보면 오늘날 호주의 여러 지형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모습의 수극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호주 대륙 한가운데 중부에 위치한 라라핀타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부터 글렌 헬렌 협곡을 향해 가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현재의 지형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융기되어 형성된 산맥의 능선 위를 덮었던 홍수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홍수물이 일시에 가라앉은 대양저인 동남쪽의 대양 분지로 향하면서 그 앞길을 막고 있던 산맥을 관통하며 마침내 돌파구를 찾아낸 것을 상상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글렌 헬렌 협곡의 현 위치에서 잠시 장벽으로 물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대한 헤비트리 규암은 물러가던 홍수물에 의해 잘려져서 수극이 되었고, 오늘날 핑크강은 그 수극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며, 앨리스 스프링스에서는 오늘날의 토드강이 그 당시의 헤비트리 규암의 수극을 통과하여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헤비트리 수극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위 장소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 절단면의 헤비트리 규암 지층은 북쪽으로 약 40도 경사가 져 있으며 지층 전부가 어마어마한 물의 힘에 의해 순식간에 침식되어 공중에서 갑자기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앨리스 스프링스가 있는 지역을 완전히 덮고 있었던 이 퇴적 지층은 노아 홍수 초기에 호주 대륙의 거대한 지역을 뒤덮었던 수 킬로미터 두께의 퇴적물 중 첫 번째 퇴적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들은 단단한 규암으로 변성된 다음 융기되어 밀어 올려졌고 대륙에서 물러가던 거대한 홍수물에 의해서 급격히 침식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헤비트리 지역의 퇴적 지층이 공중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끝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호주 대륙뿐 아니라 전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는 수극 혹은 협곡은 거대한 물의 힘에 의해 순식간에 격변적인 사건에 의해 생긴 것인가, 아니면 현대과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일한 과정에 의해 천천히 장구한 세월 동안 침식과 풍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점 저희 제작자 측의 의견은 명확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믿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블루 마운틴에 있고, 앨리스 스프링스에 있고, 퀸즐랜드의 카나본 협곡에 있고,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윈드자나 지역에 있고, 미국에 있고, 히말라야 산맥에 있고, 알프스를 비롯한 유럽 대륙 곳곳에 있는 수국들과 협곡들은 과거 이 지구상에 있었던 한 거대한 홍수 사건이 만들어 놓은 격변적 사건의 결과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